보험사 측 조사자가 피해자분들께 마치 피해자의 편인 것처럼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은근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비가 내리거나 장마철인 경우에는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장마철에 노래방의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다치시면서 횡돌기 골절에 부상을 입으셨던 피해자분의 보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2024년 7월 중순경 피해자분께서는 휴무일을 맞아 배우자분과 노래방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장마철로 인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분께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노래방 계단을 이용하려고 하던 중 계단 상단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시게 되면서 계단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강하게 충격하시면서 횡돌기가 골절되시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었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후 요추 2번과 3번, 4번에 대한 횡돌기 골절 진단을 받게 되셨고 약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십니다. 피해자의 진단을 확인하게 된 배우자분께서는 사고 다음날 노래방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해당 현장에 다시 재방문하셔서 계단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십니다. 이와 더불어 계단실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상단부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확보하시게 됩니다. 노래방 업주 측에서도 계단실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난간 등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노래방이 가입한 보험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사고 초기에 보험사의 보험 접수가 되어 현장 조사자가 배당이 되었고 이 조사자는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마철에 비가 내리고 있던 상황에서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횡돌기 골절은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이라는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분께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보니 이 조사자의 안내를 수긍할 수밖에 없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입원 치료와 7개월 정도 통원 치료를 받게 된 피해자께서는 다시 한번 CT를 촬영하시게 되었고 2번과 4번은 다행히도 다시 뼈가 붙는 유압이 된 상태였으나 요추 3번의 횡돌기는 뼈가 떨어져 있는 불유압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통증도 남아있는 상태시고 요추 3번이 불유압됐다는 진단을 확인하신 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중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게 된 후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에서 촬영했던 현장 사진과 확보하셨던 CCTV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번 사고는 장마철이긴 하였으나 노래방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없던 사고임을 확인한 후 이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안내를 드린 후 불유압된 횡돌기 골절에 대해서도 충분히 후유장애 검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고를 수임하게 되었고 피해자분께서는 병원 자료 등을 토대로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십니다. 저는 현장 사진,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분의 병원 서류 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었고 보험사 측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후유장애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 의료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의료자문 회신 결과 저희가 주장했던 척추 손상의 횡돌기 골절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24%가 그대로 인정되었고 당연히 이번 사고는 사고 기여도 100%라는 부분과 장애 기간은 3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청구했던 부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의료자문 결과는 수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의 과실의 분쟁이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비 오는 날 피해자 신발에 묻어있던 물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60에서 70%로 보인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천시 노래방 계단을 이용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유사 판례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제가 확인했던 판례보다는 이번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더 적다는 부분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와 과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결국엔 유사한 판례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분도 의료자문 결과와 과실에 대해 수용하시기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다시 재산정한 결과 피해자분은 이번 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64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고 초기 보험사 측 조사자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가 보험사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결국엔 횡돌기 골절에 대한 불유합 상태를 확인한 후 뒤늦게 제가 사고를 진행하게 됐던 케이스였는데, 다행히도 피해자 측에서 사고 당시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보험사와 끝까지 다툴 수 있었고, 결국에는 피해자분께서 생각하셨던 손해배상금보다 약 3배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배상책임 사고에서 보험사 측 조사자가 피해자분들께 마치 피해자의 편인 것처럼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사고의 피해자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본인 스스로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신 후 보험사의 안내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안내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횡돌기 골절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